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건 번호 헌법재판소 모의재판 2021 헌가 31등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 노명재 변호사와 엘리자베스 추 변호사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청구인 대리인 노명재 변호사, 엘리자베스 추 변호사 확인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대면검사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모두 출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오늘 재판은 양측의 주변론 진술, 재변론, 그리고 이후 증인신문, 최종 결론, 결정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먼저 청구인 측 주변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 앞으로 나와 진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핵심인 자기결정권과 그거의 형벌권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권리,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합니다. 국가는 간통죄를 통해 선량한 성풍속 유지와 혼인질서 유지를 그 이유로 내세우며 개인의 성적 결정에 개입합니다. 그러나 성과 사랑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헌법 정신에 깊이 어긋납니다. 상호자발적인 혼인 외 성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의에 부합하며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사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가족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국가가 개입하는 행위는 과도한 개입입니다. 더욱이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는 간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우자의 피해에 대해 민법상의 이혼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라는 충분한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또한 간통죄가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보호하고 그 유지에 필수적인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를 확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라는 개념은 그 구체적인 범위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형법 제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이는 처벌의 근거가 명확한 법률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추상적인 의무 위반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나아가 부부간 성실 의무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에 속하는 가치이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도 변화하는 성실을 지니고 있기에 법률로 강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을 법률로 제한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간통죄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대착오적인 법률입니다. 부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피청구인 측을 대표하여 형법 제241조 즉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41조는 간통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그 입법 목적은 명백하며 형법적 정당성 또한 분명합니다. 해당 조항은 1부 1처제라는 헌법적 혼인제도의 기반을 보존하고 부부상호 간의 정조의무 및 신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이라는 사회의 근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혼인은 단지 사적인 계약이나 감정적 결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헌법 제36조에 따라 보호해야 할 제도적 공동체이며 혼인제도의 안정성은 곧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이어집니다. 간통은 이 제도의 근간을 잠식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단순히 도덕적 판단을 넘어 혼인 제도를 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 목적의 공익성과 헌법적 정당성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관 여러분,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이는 피해 배우자의 고소 없이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국가가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인 배우자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비로소 작동하는 제한적 형사제재라는 점에서 그 제한은 매우 신중하고 절제된 것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공개성,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 역시 형사절차 전반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법 제241조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일부 1초 혼인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저음과 혼인 중 성적 배타성에 대한 기대는 사회 구성원 전반에 보편적 인식으로 남아있습니다.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단순히 간통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적 억제력과 상징적 불법으로서의 기능입니다. 혼외 성관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혼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를 각인시키는 사회적 의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통죄는 여성, 그 중에서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배우자에게 법적 협상력과 방어권을 제공하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중 발생한 명백한 배신 행위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공적 제도인 혼인과 충돌할 경우 절대적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 제도는 헌법 제36조가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며 국가는 그 유지와 보호를 위해 합리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성실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행위가 가정해체, 자녀의 정신적 고통, 사회적 낙인 등 2차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공동체로서 혼인을 공공의 가치로 인정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보유해야 합니다. 간통죄는 바로 그 한계를 규정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혼인과 가족은 단순히 사적 관계를 넘어선 공공의 기초단위입니다. 이 기초가 붕괴할 때 사회 전체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형법 제241조는 그 목적이 헌법상 공익 실현에 부합하며 기본권 침해는 친고죄라는 제도를 통해 최소화되었고 사회적 실효성과 보호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으며 공익과 사익 간의 법익 균형도 헌법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양측은 서로의 주장에 대해 보충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청구인 측부터 재변론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먼저 피청구인 측은 혼인 제도와 정조행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며 간통죄의 정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사랑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내밀한 결정이며 국가가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형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형법은 자유를 제한하고 낙인을 부여하는 극단적인 국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과 사랑의 문제를 형벌로 다스리는 국가는 곧 개인의 사생활과 자기 결정권에 대해 침투하는 전체주의적 발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간통은 비난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만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를 형사법정까지 끌어내는 것은 과잉입니다. 성인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관계를 맺고 해소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도덕적 기준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 전원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간통죄가 혼인 관계를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처벌은 그 간의 신뢰와 사랑, 책임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간통죄는 그 관계를 더욱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혼을 전제로 한 도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혼인 관계는 법적 계약인 동시에 정서적 관계입니다. 이혼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과 치료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형법은 단지 벌 주는 제도이지 개인 사이에 깨져버린 신뢰를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은 지켜야 할 부분과 정도 의무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피청구인 측은 간통죄가 사회적, 도덕적 기본 유지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공통적인 가치입니다. 국가는 헌법으로부터 보장된 자유를 제한할 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성폭력은 이용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면 그 적용 기준은 자의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헌법이 경계하는 자유로운 형벌과 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측은 간통죄가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부재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혼제도,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 등 민사적 부재 수단이 이미 존재합니다. 오히려 형사 고소와 수사, 재판이라는 절차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고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결국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역설적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를 헌법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조차 그 제한의 정당성과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간통죄는 그러한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형벌로 다스리는 시대에서 책임과 존엄을 중심에 두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통죄로 인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 존엄과 자유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청구인 측은 성과 사랑은 형벌로 통제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관계라 해서 그로 인한 공적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은 단지 개인 간의 연애 문제가 아니라 법적 공동체인 혼인제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로 자녀는 상처받고 가정은 해체되며 사회는 그 비용을 짊어지게 됩니다. 사적 행위가 공익에 심각한 해를 미치는 경우 국가는 개입할 수 있고 또 개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제37조 2항에서 언급되는 공공독립의 원칙입니다. 청구인 측은 형벌로는 정조음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간통죄는 단지 형벌로서 사랑을 지키겠다는 법이 아닙니다. 이 조항의 핵심 기능은 다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간통이 범죄임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체 윤리를 분명히 하여 사회적인 규범으로서 상징적인 기능을 합니다. 다음으로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법에 의거한 제재가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일정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민사제도만으로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인 측은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형벌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인과 가정은 사회 구성의 최종입니다. 이 제도가 붕괴하였을 때 그 여파는 단지 두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혼인이라는 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를 유지하고 그 질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간통죄는 여전히 필요한 법입니다. 청구인 측은 간통죄가 시대에 뒤떨어진 도덕을 법으로 강제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241조는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윤리를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혼인이라는 제도는 단순한 사적 계약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하고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공법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적 윤리 기준이 필요하며 간통죄는 그 기준을 법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우리는 이 법이 헌법의 어느 가치를 침해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공익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간통죄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제한은 공공의 질서, 약자의 보호, 혼인제도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혼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는 적절한 법적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241조는 여전히 헌법상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구인 측 증인의 신문입니다. 법원 병인은 증인을 증인석에 앉히고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이름과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 위증 없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선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판관님. 저는 미국에서 온 29살 알렉스 정입니다. 원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고 맹세합니다. 증인,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추유예린 씨와 3년 전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결혼 생활 동안 쌍둥이를 낳고 다시 커리어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추예린 씨의 바쁜 회사 생활을 이해해 주었지만 계속되는 바쁜 회사 생활로 인하여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회사 동료인 최강우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적 행위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최예린 씨는 항상 저를 거부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저희 상황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증인은 처음 결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추예린 씨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추예린 씨의 바쁜 회사 생활과 저 자신의 회사 생활로 인하여 이해했지만 점차 저에게 소홀해지면서 서로 도와야 하고 격려해야 할 부부 관계의 의무를 먼저 추예린 씨가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증인의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물론 저의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완벽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통한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행위가 되어야 하나 생각합니다. 바람은 제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민법에서 저희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은 너무 과도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럼 증인은 민사 절차로 해당 문제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추예린 씨와의 갈등은 이혼 아니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절차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견은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자신의 사생활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말하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동의합니다. 저의 사적 영역까지 개입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 혹은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뒤따라오는 부정적인 결과만 생각나는데 단순히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진술 전에 다시 한번 간단한 신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직업과 혼인 상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의선 상사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쌍둥이인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과거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최강호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으시지요? 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처음엔 아내가 모르게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각된 후 아내는 충격을 받았고 지금은 별거 중입니다.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당시 증인께서는 혼인관계 안에서의 정조의무가 어떤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터지고 나니 그게 단지 아내와의 약속이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는 신뢰의 기둥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당시 강통죄가 형법상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실제로 처벌되리라고는 솔직히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간통죄가 없다면 혹은 불법이 아니라 단순한 사생활로 여겨졌다면 그 관계를 망설이거나 중단할 동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형벌의 존재가 일정 부분 사회적 경고이자 윤리적 한계선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법적인 금지선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경고 역할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증인, 부인께서는 이 일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하셨습니까? 단통으로 고소했고 그 뒤로 이혼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약 간통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부인은 어떤 방식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민사 위자료 말고는 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에 더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없었다면 오히려 피해자인 부인이 무력감이나 법적 외면을 느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럴 겁니다. 아내도 국가가 나를 대신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이라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렉스 정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원 경위 안내에 따라 방청객석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경위 안내하세요. 다음은 피청구인 측 증인의 신문입니다. 법원 경위 안내에 맞추어 증인석을 와주신 후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이름과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 위증 없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선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판관님. 저는 의선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2살 주인이라고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추예린 증인,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나오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는 평범한 주였습니다. 남편과는 약 3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지금은 이혼을 권유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진 피해자로서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증인께서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야근이 잘 됐고 늘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사실 확인을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사설 탐정으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서 남편의 특정 남성과 모텔을 드러내고 회사까지 함께 출퇴근하며 사실상 동거처럼 지냈습니다. 처음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을 두고 왔는데 혹시 여기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재판장님, 증인이 들고 온 사진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이에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료이고 사전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증거 자료로 인정합니다. 정말 사실이었군요. 몰랐습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하신 이후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남편에게 물었지만 처음엔 아니라고 발표했고 제가 증거를 보여주자 인정하더군요. 그런데 저에게 대리 이혼을 요구했어요. 본인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면서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특히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상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고소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사는 피해 입증이 어렵고 위자료도 형식적인 수준이죠. 외도를 한 사람에게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고 그 행위가 단지 사적인 실수가 아닌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형사고소는 제가 해본 고통이 사회적으로는 인정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부는 단순히 함께 사는 관계가 아닙니다. 법적, 사회적 약속이죠. 물론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만 상대를 배신하고 가족을 해치는 방식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피해자에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무자비한 칼날이 될 뿐입니다. 간통죄가 증인께 어떤 의미였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통죄는 제게 마지막 남은 보호막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저버리고 떠났을 때 저에게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회사에서 노력했지만 경제적으로도 남편이 위하여 불리한 위치였고 아이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지내기 위하여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통죄는 최소한의 사회적 인정이 역시 마지막 생명줄이었어요. 증인께서 이 고소 절차를 밟는 동안 어떤 감정과 어려움을 겪으셨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저를 비난했고 고소를 취하하면 양육비와 위자료를 주겠다는 조건도 제시했죠. 가족 중 일부는 저에게 애들도 있는데 무슨 형사처벌이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흔들렸지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그냥 지나가 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고 고소를 유지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간통죄가 존재함으로써 사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십니까? 법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충실한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건 법적으로 잘못이다라는 기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없어진다면 이제 누가 배우자에게 충실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책임도 없이 상대를 버릴 수 있다면 가족이라는 제도 자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의 부재입니다. 상대를 배신한 사람은 자해를 외치며 떠나고 남겨진 사람은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 아마 대부분 여성이겠죠. 이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법이 강자만을 보호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이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간통죄는 완벽한 법이 아닐지 몰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에게 당신 잘못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였습니다. 그 법이 사라지면 피해자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부디 이 법이 단지 과거의 잔재로 치부되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최소산이고 그것을 지키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 법정에서 그 목소리를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인 증인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청구인 측 변호의 노명재입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증인께서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네,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나 정서적 교류를 갖기 어려웠던 상황도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로 지쳐서 대화가 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증인, 배우자 알렉스 정 씨는 이러한 소통 부족과 정서적 거리감으로 인해 상당한 외로움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우자의 감정에 대해 일부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남편도 힘들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의 말씀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라는 결과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원인에 있어서 부부관계 내의 소통 부재와 정서적 고립 또한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증인, 간통죄의 주된 목적은 혼인 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간의 성실 의무를 강제하는 데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라는 강제적인 수단이 깨진 신뢰를 회복시키거나 진정한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의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사 고소로 인해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결국 간통죄는 이미 깨어진 혼인관계에 대한 사후적인 처벌의 기능만을 수행할 뿐 관계 회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 고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현행법률상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 민사적인 구제 수단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민사적인 절차로는 증인께서 입으신 정신적 피해, 고통이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형사고소는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는 판단 기준은 시대와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이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가 변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혼인이라는 제도 안에서 기본적인 신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까지 개인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헌법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국가 형벌권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사적인 영역의 문제를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헌법의 이러한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제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통죄가 유지됨으로써 얻는 공익, 즉 혼인제도 유지와 도덕적 순결의 옹호라는 가치가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증인신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취혜린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원경위 안내에 따라 방청객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경위 안내하세요. 이제 양측은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 진술하겠습니다. 청구인 측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청구인 측의 형법 제241조 이른바 간통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관한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간통죄는 오랫동안 혼인 제도와 정조 의무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정말로 부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과 사랑은 인간의 가장 사적인 결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핵심입니다. 그 영역에 국가가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공권력의 침해입니다. 형법은 오직 사회 질서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개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적 관계에 대한 형벌 개입은 오히려 그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적 낙인을 통해 2차 피해를 유발합니다. 피청구인 측은 혼인제도와 정조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공익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무제한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혼인은 중요한 사회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개인의 감정, 사랑, 성적 선택까지 형사처벌로 통제할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게다가 간통죄는 현실적으로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해왔습니다. 혼인이 회복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격화된 갈등과 보복, 사회적 파장을 낳았을 뿐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간통죄가 피해 배우자를 위한 법적 구제수단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민법상 이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수단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구제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간통죄는 피해 배우자가 가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 형사 고소하게 만들며 사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끌어내어 오늘을 낙인 찍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오늘날의 법은 단지 제재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과 사랑은 더 이상 국가가 간섭하거나 형벌로서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헌법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할 자유, 떠날 자유, 그리고 나의 사적인 삶에 대한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이제는 간통죄를 내려놓을 때라고 답해야 합니다. 형법 제241조는 시대의 흐름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이미 사회적 실효성을 상실했고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에 대한 형벌적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 저희의 최종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지금부터 피청구인 측은 형법 제241조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구인 측은 말합니다. 성과 사랑은 형벌로 통제할 수 없고 성인의 성적 행위는 지극히 개인의 문제라고요. 그러나 그 개인의 행위가 혼인이라는 공적 제도 안에서 약속을 깬다면 그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자유, 성적 자기 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공동체 질서,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이라는 제도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신뢰에 기초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간통은 바로 그 신뢰와 책임을 의도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자유로만 보아 넘길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청구인 측은 형사처벌로 정조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조는 강제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은 항상 현실을 전부 통제하지 못해도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명시하고 그것을 넘는 행위에는 경고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형벌은 단지 억제 수단이 아니라 가치 선언입니다. 간통죄가 존재함으로써 결혼한 사람들이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또 배신당한 배우자에게는 법적 호소의 통로가 생깁니다. 실제로 간통죄는 많은 경우 이혼과 미자료 협상에서 보호막이 되었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제재 수단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성적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그 자유가 공적으로 맺어진 신뢰와 책임을 해칠 때 그 결과는 개인을 넘어 가정의 해체, 자녀의 상처, 사회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의 배신, 파탄, 고통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혼인 관계에서의 정조 의무는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이 보호하려는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신뢰 규범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신뢰가 무참히 깨졌을 때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간통죄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사회적 억제력과 윤리 경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청구인 측 주장처럼 간통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적 자유와 공의,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책임 사이에서 형법 제241조는 그 균형을 맞추려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조항은 명백한 공익을 향한 목적 아래 신고죄라는 절제된 방식으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측의 최종 변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사건의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전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본 재판부는 합의를 마쳤으며 지금부터 본 사건에 대한 헌법적 판단 결과를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모의재판 2011 헌가 30일 병합사건 즉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사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먼저 결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 피해자 보호 기능의 수행. 강통죄는 선량한 성문화 유지, 혼인과 가족제도의 유지를 보장하는 것에 의의가 있기에 선량한 가족관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통죄에서 나타나는 침해는 법률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간통을 할 수 없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리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곧 성행에 대해서의 제한입니다. 허나 이는 간통 행위자에 대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한 혼인 관계에 따르는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의 내용일 뿐이며 미혼인 상관자에 대해서도 타인의 법적, 도덕적 의무 위반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간통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조건이 요구되므로 침해의 필요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 선량한 사회 풍속의 유지.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간통죄는 단지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공공질서와 성도덕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혼인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는 경고의 효과를 주어 사회적 기준의 붕괴를 방지하고 공동체 윤리를 유지하는 데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피해자의 의사와 보호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간통죄는 이러한 의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간통죄와 보호하려는 대상은 공공이며 이는 혼인 제도의 안정성과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며 성적 도덕성과 사회 윤리 유지에 기여하며 배우자 간의 정조 의무에 대한 법적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공익들은 헌법상 보호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중에 기반한 것으로 중요하고 정당한 보호 법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 일부를 침해하는 측면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제한은 공익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머물며 다른 수단보다 더 효과적으로 법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이고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형벌 적용 요건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제한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최소 침해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도 헌법 제241조 제3항에 따라 간통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배우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를 살펴보면 간통죄는 형벌권이 작동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되어 형벌권의 발동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권 행사의 방식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제3. 정당한 입법 목적의 존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를 토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은 행복 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며 이는 곧 인격권과 자기 운명 결정권의 일부로 해석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헌법 제10조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받는다고 하여 그 범위가 반드시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선택한 개인은 일정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그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갖습니다. 민법 제826조 1항에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즉 혼인을 선택한 자는 일정한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하며 간통은 이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위헌을 벗어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의 내용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를 명시하는데 간통은 혼인 제도에 기반한 부부 공동체의 상호 의존성과 정서적 유대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단지 개인의 내면적 자유를 넘어 배우자와 가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타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권의 경우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에서 그 권리가 mil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외부의 불법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동체의 근본 질서에 중대한 침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보호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통은 단순한 사적 관계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제도와 가족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간통은 단순한 사생활의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로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평가됩니다. 이는 혼인이라는 제도와 그로부터 형성되는 가족 공동체가 단순한 사적인 계약을 넘어서 사회적,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간통은 이러한 공동체의 신뢰와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사생활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 무제한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생활의 자유권은 개인의 내밀한 자유를 보장하되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나 공동체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만 정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간통죄로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권은 정당한 입법 목적 하에 적절한 범위 안에서 제한되며 이를 통해 혼인과 가족제도라는 법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윤리적 기반과 공동체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은 제한되는 개인의 기본권보다 더 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므로 간통죄 조항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요소인 정조 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그 의의는 부부간의 신뢰와 책임을 강화하고 혼인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는 기능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혼인이 단순한 사적 계약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제도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뒷받침됩니다. 이러한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헌법 제241조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그 제한이 최소한의 그치로 조정되어 있으며 보호하려는 공익 역시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법익 간의 실질적 균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고 이상의 판단에 따라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헌법에 합치됩니다. 질문, 원고의 청구를 기약한다. 대면 이번에도 저러는데 한번에 꼭 승소해주고 말겠어. 잘해봐. 이상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우리 이것도 주십시오.